자, 이강인 선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뭐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 국회의원은 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잘못된 심성의 축구 금수저 싫다. 손흥민을 한번 봐라.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이강인 선수를 축구 국가대표로 다시 뽑은 것에 너무나 실망스럽다. 당분간 대표팀 경기는 안 보겠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뭐 누리꾼들은 영원히 안 보시겠네. 비아냥대는 건 결례다 불편하다. 이러한 말도 하고 같은 금수저 출신의 손흥민 선수를 봐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빼어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하고 훈련밖에 모르는 손흥민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선배의 지시를 무시하는 이강인의 인성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그만큼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는 이 국가대표 선발 이후로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불이 좋은 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에 반면 손흥민 선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최근 14억 골까지 터뜨리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보듬고 화합해야 미운 오리가 된 이강인을 품은 대인배 손흥민 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듬고 화합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라는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인데 여전히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안쓰럽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속죄의 기회를 얻은 이강인이 한국에 입국한 뒤 그라운드에서 차가운 팬들의 시선을 뒤집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까지 다치게 만들며 미운 오리로 낙인 찍혔음에도 결국 국가대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어찌됐건 화해를 했다라는 것을 공표한 거.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실력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출했다라는 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지금 굉장히 큰 비판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축구협회마저도 굉장히 지금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뒤에 춤은 축구협회다. 지금 보면 7번의 손흥민, 18번의 이강인,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림을 봐선 모르겠어요. 한 축구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 여부를 앞두고 이게 축구협회의 모습이죠. 이렇게 여론이 팽팽하게 나뉜 적이 있었나 싶다. 아시안컵이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흘러 지났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축구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대든 이강인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47대 41로 갈리기도 했다. 국가대표로 뽑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하극상 논란에 휘말리기 전까지만 해도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았던 걸 감안한다면 격세지감이 있다. 달라진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축구협회는 지난 8일 발표한 대표팀 포스터에서 이강인을 지우기도 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뽑은 겁니까? 자, 어찌됐건 결국 이러한 말이 있어요. 황선홍 감독이 뽑았지만 상대는 태국으로 랭킹 100위권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랭킹 22위인 한국에 상대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강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주고 이번에는 그를 대표팀에서 제외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선수들과 두루 소통한 황 감독은 주장 손흥민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강인을 소집했고 이강인을 다음에 부른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조언이 컸다라고도 또 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인배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제는 국가대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운동장에서 검증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우승 실패를 선수 탓으로 돌리고 뒤에 숨기에 급급한 이 축구협회가 달라지지 않는 한은 제2의 이강인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축구협회는 그야말로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여론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논란 끝에 발탁된 이강인, 과연 태국전이 속죄하는 경기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 이강인 선수가 합류가 됐고 팬들과 경기장에서 소통하며 직접 속죄하겠다라는 뜻은 보이는데 문제는 그 팬들이 대표팀에 예전 그대로의 응원을 보내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풀었음에도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그러면서 팬심은 짜게 씻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집니까? 이강인은 안 본다. 정몽규 협회장은 퇴출시켜라. 인스타에서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이번 태국전 보이콧 운동입니다. 제가 앞서 이강인 선수를 선발 취소시켜라 라는 운동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강인 선수를 그냥 안 보겠다. 태국전 자체를 시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면요.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뽑았어? 나 그럼 축구 안 보겠다. 온라인상에서 이번 태국전을 시청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 운동까지 터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47%가 찬성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41%가 반대를 한 걸요. 그렇다면 적어도 절반 가까이는 경기 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뽑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 정도의 불만이 터져 나올 걸 과연 협회와 황선홍 감독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기사를 보면 지금 이번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자,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SNS죠. 소셜미디어에 이번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겠다라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강인 발탁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강인을 왜 뽑나? 이번 축구 안 봐야겠다. 정몽규는 퇴출시켜라. 이강인 뽑혔다고? 안 봐야겠다. 이강인 보기 싫어서 국가대표 경기 안 본다. 야, 지금 이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끝이냐? 지금 보면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가대표팀과 태국 자리를 비워주세요. 무슨 말이냐? 이 KFA의 정몽규 협회장은 의자에 앉지 말고 비워라. 그리고 관객석에서도 관객분들은 자리를 비워달라. 굉장히 심각하죠? 아예 그냥 국가대표 경기를 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이 지금 쏟아지고 있으니 굉장히 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같은 날 유튜브 축구만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 보이콧 제안을 하게 됐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로 손흥민, 이강인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이 게시물을 통해서 축구협회장 정몽규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 선수들을 벼랑 끝에 내몰아왔다. 선수들은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다. 선수들을 위해 이젠 우리가 대신 행동하겠다. 태국전의 관람석 자리를 비워달라. 선수들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축구 미래를 위하여 정몽규는 자리를 나가고 관객은 자리를 비워달라. 여러분들의 하루 직관 즐거움에 앞으로 선수들의 30년이 무너질 수 있다. 오히려 선수들을 위한다면 이 무능한 축구협회장을 퇴출시키고 아예 보이콧하여 이강인 선수를 선출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캠페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좋아요도 하루 만에 10,00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사인을 할 때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손가락을 편 상태로 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꺾이기만 해도요, 여러분, 후유증이 6개월 이상 갑니다.
근데 손가락에 탈구됐다라는 건 손가락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번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 많은 분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분명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선수와 모두 소통을 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을 안고 화합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여론은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하여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하고 있고요. 3월 월드컵 예선 상암 콘서트장에서의 보이콧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티켓팅을 하겠지만 글쎄요. 역대 최악의 국가대표전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부 축구팬들은 상암에서 열릴 태국전에 보이콧을 주장했는데 야, 이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한민국과 태국전에서 정작 이강인 선수의 얼굴을 뺀 포스터를 지금 이렇게 축구협회에서는 뿌려대면서 이강인 선수를 발탁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죠? 이 보이콧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 보이콧이 대한민국 축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쉽게 말해서 티켓팅도 남아 돌고 보이콧 해버리고 하면 이제 축구협회에선 정말 큰일 났구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축구협회장인 정명규 회장이 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해외 축구 리그를 봐도요. 감독의 경기력이 좋지 않거나 대표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될 경우에는 이 관중들이 경기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응원 없는 텅텅 빈 경기장이야말로 축구 팬들의 분노를 협회에다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제 현장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팬들 입장에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왜 날려버리냐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에게도 도움될 수 있게끔 징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 선수들을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태국전에서의 경기와 사실 다른 K리그 선수들에게도 국가대표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을 이강인 선수 한 명을 발탁하면서 다 날려버리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투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 발탁에 대한 이 보이콧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오늘 영상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콧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관람을 하실 건가요? 웬만한 댓글 내용들 차단되지 않게 제가 대부분 오픈을 해 놓을 겁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이번 사태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결국 해외 매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강인은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내는 수밖에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만에 하나라도 경기력도 안 좋다? 야,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상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응원 팬들이 정말 많을 텐데 엄청난 야유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매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강인이 매우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엔 황선홍 감독 역시 책임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력이 좋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비판을 아마 황선홍 감독에게 전부 다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논란 이후에 스폰서도 외면하게 됐고 결국 대표팀 소집이 긴장될 수밖에 없다. 이 일각에 따르면 언론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100억 단위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결국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회의 장이 제가 볼 땐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강인 선수가 매우 긴장하고 있으면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뭐 이것뿐들이겠습니까? 지금 이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어떻죠? 이강인은 경기장 안팎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을 만회한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했지만 그게 기회가 될지 다시 한번 나락으로 가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축구 팬들은 여전히 뿔나 있습니다. 결국 임시 감독인 황선홍호를 가동하면 그만일 뿐이냐. 우리는 3월 A매치 보이콧하겠다. 확산이 계속하여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결국 태국과의 2연전을 앞두고서 이 고향에서 18일 날 소집되어 첫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는 사진들과 선수들의 모습도 많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A 대표팀이 18일 소집되어 오후 4시부터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근 호텔에서 묵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들 역시 일정을 마친 뒤 차례로 귀국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될 건데 설마 이때도 제2의 탁구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남일 선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도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무서워서 피해갔다라고 하는 김남일 선수죠. 뭐라고 했을까요? 김남일 선수는 이미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발탁할 것이다. 선수를 어떻게 쓸지 아는 감독이기 때문이다. 이 김남일 전 성남FC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김남일 선수는 이강인을 두고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가야 할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아마 황선홍 감독이 결국 강인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합류를 점쳤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김남일 선수는 선수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두고 감독과 리더의 문제로 끝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대표팀 내부 갈등이 해외 매체에 먼저 보도가 되면서 축구협회와 리더십 부재를 둘러싼 화살이 선수들에게 향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 사실 엇갈린 반응이 보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더니 실력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대우를 해주는 거냐? 또 반대 여론에 대비하여 어린 선수인데 이제 그만 비판해라. 응원해주자. 인성은 별로지만 실력이 있으면 인정 아니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남일 선수도 만에 하나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많은 가짜 뉴스들과 예측을 했었던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이 이강인 선수를 혼내기보단 결국 기용했을 거다. 이런 의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축구라는 스포츠가 팀워크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경기 결과인 걸까요? 참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씁쓸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보듬고 화합해야 하는 시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이제라도 선발 취소를 하자 축구협회가 나서서 당당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다 본다면 태국전이 속죄 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보이콧하게 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좌석이 텅텅 비는, 말도 안 되는 역대 최악의 오명과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탁구 게이트 이강인, 손흥민과 함께 태국전, 주민규는 첫 태극마크. 자, 종합기사. 오늘 황선홍 임시감독의 오전 11시 국가대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씩 한번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 축구계를 뒤흔든 탁구게이트의 중심이 섰던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3월 A매치의 출격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3월 A매치에 나설 23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포함시켰죠.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이강인 선수가 사실 전력상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숙의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는 너무 빠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강인 선수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사실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 결과로서 자신의 감독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뭐 요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황선홍 감독의 지도하에 실제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제자로 알려져 있죠.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좋은 여론 당연히 공감한다. 물론 이번에 부르지 않고 차출하지 않고 다음에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선수와 이미 의사소통을 했다. 이러한 갈등은 빨리 풀어질 경우 팀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다. 결국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반은 좀 이해가 되고 반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운동하다가 생겨난 이 트러블은요, 다시 운동하면서 경기력과 결과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안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로 손을 날렸다, 지금 이런 얘기도 충격적인 상황 속에 그 어떠한 전환과 어떠한 진실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대표팀에 아무렇지도 않게 선발이 된 겁니다. 물론 두 선수가 화해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10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4명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이 좀 더 많긴 했지만 반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걸 이제 황선홍 감독이 그냥 안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K리거들이 3명이나 생애 최초로 발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민규 선수도 요번에 황선홍 감독의 선택을 받았죠. 제일 아마 나이가 많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 황선홍 감독은 내가 경기 결과로서 한번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서 좀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를 좀 더 이제 불만이 나오게끔 만들었던 명단에는 사실 어떻습니까? 설령우 선수와 또 누가 있죠? 이 물병 3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설령우 선수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미드필더에는 정우영 선수가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죠? 설령우, 이강인, 정우영, 물병 3인이 전부 다 발탁됐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번 사태가 작은 사태도 아니고 또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물병놀이를 하면서 이 그라운드에 있었던 선수들에 대한 징계조차 없이 뽑았다. 이게 지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나아가서는 이강인에 대한 징계는 결국 어떻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작은 징계라도 그것이 이번 태국전 불참 정도의 수준만 돼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좀 자숙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도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발탁해버리면 이번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태가 결국 나중에 절대 생겨서는 안 되지만 제2의 탁구 사태가 만약 벌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는요. 아마 분명히 이번 사례가 최악의 사례로서 소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때 징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또 터진 거 아니냐. 그럼 그 뒤면에는 이면에는 이걸 결정지은 황선홍 감독이 계속하여 꼬리표를 붙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고 계시냐. 황선홍 감독을 뽑은 것부터가 따지고 보면 이강인 선수와의 깊은 인연이 있는데 다른 감독을 만약 뽑았다고 하면 눈치가 보여서라도 이강인 선수를 발탁하지 않았을 것을 황선홍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던 애제자이기 때문에 안 뽑을 수가 없다. 결국 이번 사태가 축구협회에서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어떻죠? 발탁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강인이 사과를 하고 손흥민이 보듬기를 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좋은 여론도 공감하지만 이번에 부르지 않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강인 선수는 축구팬 여러분들과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런 이강인 선수를 보듬어 안고서 화합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선발했다. 두 선수와 의사소통을 했고 이러한 갈등은 빨리 풀어질 경우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다.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 이게 아주 문제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두 선수의 사이가 만에 하나라도 악화될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의문점으로 남아있지만 정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패스를 했네 안 했네, 황희찬 선수가 프리킥을 차는데 자기가 나서려고 했네 안 했네, 영상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사실 선수들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여 악화될 경우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번 사례와 못지않게 경기력이 최악이고 경기 결과가 패배로 이어질 경우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황선홍 감독이 아마 정말 최악의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에 반면 어떻습니까? 사실 최고의 시나리오도 하나 존재합니다. 경기력이 폭발하고 승리한 결과와 두 선수가 굉장히 화해가 될 경우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사실 지금 앞서 보면 공격수로 지금 출전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명단 발표에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조규성 선수와 주민규 선수가 바로 공격수, 투톱으로 나서게 되는데 사실 이 미드필더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계속 패스를 주고받고 자신의 영역에서 활약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선수가 정말 화합이 잘 돼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만약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은 다 어느 정도 잠재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많은 분들이 경기 결과 따위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이강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만 그래도 요 3번의 경우가 나올 경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이 3번의 경우가 나오지 않고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라도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경우 이 사태는 최악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대표팀 불화 중심의 이강인 선수가 선발되면서 많은 국민분들은요. 아, 문제 없지 않냐. 또는 이제라도 제외시켜야 한다. 경기 있기 전에 퇴출시켜야 된다. 이미 명단 발표가 났음에도 갑론을박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 본인이 용서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강인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국대의 핵심인데 선발되는 건 당연하다. 이강인이 잘못한 거 당연히 맞는데
축구를 잘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냐. 또 반면 이강인 대신 현 시점에서 폼이 더 좋은 이승우를 뽑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탁구 3인방은 왜 이번에 제외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두둔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이번 대표팀 명단 발표에서 또 무산된 이승우 선수의 국가대표 선출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쉽지만 팀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뺐다. 이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19년 6월 이후 대표팀 유니폼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이승우 선수지만 K리그에서 요즘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황선홍 감독의 핑계예요. 아쉽지만 팀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별로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돌아오는 게 정말 팀의 조합을 고려해봤을 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손흥민 선수가 용서했을지언정 다른 선배 고참 선수들이 용서했다라는 기사 한 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중에 딱 한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죠. 사과를 받긴 했다. 그게 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화해를 통해서 정말 국가대표 고참 선수들이 이제 18일부터 연습에 들어가는데 이거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 많은 염려가 되는데 굳이 이승우 선수를 두고 이강인 선수를 뽑은 이유가 팀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별로였다. 이게 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김민재 선수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하극상 논란에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머리를 쳐박고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머리를 쳐박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국민분들께 정말 사죄의 고개 숙임을 보여주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언급한 건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로 뭉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선수는 열심히 하고 어떤 선수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 발짝 더 띄워주고 달려줘야 한다.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를 보셨겠지만 아시아 팀들이 너무 상향평준화가 된 경향이 있다. 우리 대표팀도 일본 대표팀도 떨어지지 않았냐. 많은 강팀이 탈락했다. 누가 어디서 어느 경기에서 뛰고 그런 거 다 상관없다. 실력이 전부 다 좋고 다 상관없기에 누가 한 발짝 더 뛰고 누가 더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 팀의 완성도가 경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선수가 노력과 희생이 뭉쳐졌을 때 팀의 능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전히 이번 탁구게이트 때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들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맞대응한 것에 대하여 손가락 탈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찬반 여론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급기야 어떻죠? 결국 이강인 선수가 태국전에서 속죄하는 골을 터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골을 넣어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와중에 골을 넣거나 도움, 활약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황선홍 감독도 굉장한 비판을 피하기가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의 발탁에 대하여 나는 국가대표 경기 안 보겠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의 발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국민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번 명단 발표가 오전에 터지자마자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렸습니다. 최소 수백 개에서 천 개 단위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들어가서 좀 읽어보면 황선홍 감독도 잘라라. 이러한 말도 있고요. 이럴 거면 손흥민 선수를 왜 같이 뽑았냐? 축구 안 본다. 개선된 게 없다. 장난하냐? 탁구 3인방, 탁구놀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그 이튿날 보란듯이 심술과 오기를 부리며 손흥민을 비웃고 조롱하듯
이 3인방이 히히덕거리며 물병놀이를 한 모습이 여전히 소름 끼친다.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이강인 퇴출시켜야 한다. 이제는 황선홍 감독의 교체와 이강인 선수의 퇴출 운동까지 댓글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축구협회 전체를 물갈이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황선홍 감독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날 밤 하극상인 줄도 모르고 밤새 응원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우습게 보는 거냐. 이래서 국내 감독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강인보다 이승우가 낫다. 자, 지금 이런 비판이 많은 중장년층 분들에게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댓글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83%가 남자분들, 나아가선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의 불만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을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강인 선수 이렇게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는데 이러한 판단을 한 황선홍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선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탁구게이트 이강인 과연 태극마크를 달게 될 것인가? 사실 이 얘기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월요일 오늘 드디어 11일 월드컵 예선 2연전 명단 발표가 황선홍 감독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자, 과연 이 태국전 포스터에 이강인 선수가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다. 이러한 말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태를 잘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여론들이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선출되는 것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당연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 대비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굉장한 이야기들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최근 13호 골을 터뜨렸는데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손흥민 사인해달라는 남성을 단호히 거절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 이후에도 13호 골 이후를 계속하여 기록을 세우고 있음에도 이렇게 사인하러 온 남성을 거절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손흥민은 리셀러 역할을 하는 팬들에게는 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이 영상 속에 이 붉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의 사인을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남성이 이미 한 차례 손흥민 선수로부터 사인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인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리셀러가 뭐냐면 물건을 사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을 리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기면 그게 단순한 옷이 됐건 신발이 됐건 가방이 됐건 엄청난 가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사인을 받아 파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사인을 손흥민 선수가 거절하고 이야기를 하자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 이 리셀러들은 유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종이나 물품의 사인을 여러 장 받고 나서 이를 또 인터넷에 올려 고가에 판매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나오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만 사인을 거절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해요. 지난해 9월 때도 한 팬이 다가와 셀카를 요청하자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인가 봤더니 당시 손흥민 선수는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 앰베서더로서 뭐 거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폰을 들고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아마 찍을 수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전화로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팬들에게는 직접 핸드폰을 들고 사진까지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쯤 되면 삼성 측에서 손흥민 선수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게이트 이후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